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지난 14일부터 2주간 교수와 신입생이 함께 합숙하며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석대 신대원은 해마다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2주간 영성 수련회를 진행하고 목회의 소명과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합숙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수련회는 다른 신학대학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현장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찬양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웁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지난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천안 백석대학교 백석홀에서 300여 명의 신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신입생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석대 신대원의 신입생 영성수련회는 새벽 기도로 시작해 2주간의 말씀 통독, 저녁 부흥 집회 등 촘촘하게 진행되어 신입생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뜨겁게 기도로 부르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며 성령이 부어주시는 감격을 체험합니다. 특히 학생들과 2주간 합숙을 함께하며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킨 교수들도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지도뿐 아니라 교수들이 먼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바른 신학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성수련회 저녁 부흥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는 참된 신학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참된 신학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건.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신학인 것이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올해 영성수련회 프로그램은 신학대학원장 임석순 목사, 교목부총장 장동민 목사, 백석대 박찬호 교수, 서울 백석대학교의 곽인선 목사, 천안 백석대학교의 공규성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풍부한 목회 경험과 함께 신학의 본질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조신혜 씨와 최윤규 씨는 기도와 말씀으로 흐트러진 마음의 중심을 잡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영성수련회가 좀 부족했던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니까 악기로 치자면 좀 조율되는 느낌이 좀 들고요. 마음에 좀 흐트러진 중심들이 좀 잡히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대한예주교 장로의 백석교단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과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신입생 영성수련회가 지난 12년간 진행되어 온 것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목회의 소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목회자 탄생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에 이어올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신입생이지만 다가올 미래에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이기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백석대 신대원의 헌신이 한국교회의 커다란 영향력으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지도자 양성, 지역 개발 등의 사업을 이어가는 범양 선교회가 지난 23일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김진욱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연신교회 본당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범양선교회 대표회장 김영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고 예장통합증경총회장 김태현 목사가 큰 산하 평지가 되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범양선교회와 세계선교, 파송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회원교회들의 부흥과 목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뒤이어 열린 정기총회는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대표회장에 취임한 인천교회 김진우 목사의 취임사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김진우 목사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나가며 범양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지혜를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파주 지지향에서 2024 NCCK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NCCK 김종생 총무의 인사와 윤창섭 회장의 기도로 시작한 대토론회는 NCCK 총대, 위원, 청년, 사회선교단체 등이 모여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을 이어가고 앞으로의 한국 에큐메니칼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 YMCA 전국연맹유지재단 안재웅 이사장은 100년이 된 집은 수리할 때가 되었다며 시대에 맞는 매력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제별 대토론, 소그룹 토론, 집중 토론 등의 순서로 의견을 나누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024년에 100주년을 맞은 NCCK는 이번 토론회가 가칭 100주년 선언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 청년들을 세우는 건 한국교회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발족한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 이사장 박동찬 목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이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아무래도 다음 세대 청년들인데, 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사실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청년들을 세울 것이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우리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인데요.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 문화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 청년 기독 문화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 역할을 했던 게 기독 청년들의 문화였더라고요. YMCA 야구단이라든지 상동교회 청년들 모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독립운동의 초석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청년 운동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좀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청년들은 이 미디어를 통하지 않으면 또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청년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러면 이 미디어가 너무 중요해서 네. 사실은 미디어 잘하는 그런 유튜브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좀 많이 접촉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들의 아이디어 생각들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좀 어른 주도한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 운동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청년들이 앞에 서서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좀 활동을 집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건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청년들의 일이라면 꼭 함께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청년들을 잘 세우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청년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음 세대는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 그렇죠, 면에서 그렇죠. 보면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청년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청년들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격려하고 세워줄 수가 있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네네. 문의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청년들이 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저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또 청년들과 함께하면 또 에너지도 얻으실 것 네,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앞서 이제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청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좀 밝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현 시대의 청년들, 목사님은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참 외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 그 보면은 뭐 혼밥, 뭐 세상에서는 또 혼술, 뭐 혼자 사는 거,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이 우리가 사회적 존재인데 왜 그렇게 자꾸 이제 혼자 뭘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예. 청년들이 뭐 열심히 도전도 해보지만 근데 사실은 뭐 부딪히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많고 넘어야 될 벽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움츠러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외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고 격려하고 청년들이 너희 기성세대가 너희들 무시하는 거 아니다. 예,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격려한다. 이런 것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말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그들이 뛸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청년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다 보면 청년들도 교회의 소리에 귀를 열 것이고 기성세대 불신하던 그런 마음들도 좀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다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좀 노력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이 한기청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사역들이 실제적으로 작은 교회에게도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좀 어떤 좀 많은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플랫폼에는 뭐 큰 교회 청년, 작은 교회 청년들 누구나 이제 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그것이 가능한 거는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미디어라고 하는 그 어떤 판 위에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뭐 누구나 어디서나 접근을 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오프라인 상으로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관심 있는 교회들 연합체를 한 100교회, 200교회, 300교회 앞으로 좀 이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좀 접근하는 방식이나 프로그램도 좀 새로운 개념의 청년 운동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사역하고 활동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전시하는 청년 사역 박람회 이런 거를 좀 큰 곳에서 좀 열어서 홍보도 하고 청년들이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회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면 아 나도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길이 생기고 방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좀 이 시대에는 청년 운동 가운데 펼쳐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금 사역은 좀 언제부터 좀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활동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청년 리더들도 지금 만나고 있고 또 인플루언서들, 이 뭐 100만 인플루언서 이런 청년들 탁월한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은 제가 뭐 이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좀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좀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청년들 중에 좀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팝업 스토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친구들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내기도 하고 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런 것들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출범을 함과 동시에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전 요즘에 보면 방송에 뭐 이 여행 프로그램들 많은데 우리 청년들 중에 뭐 그런 관심 있는 청년 있으면 고프로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들려줘가지고 경비 대주고 해외 나가서 찍어오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뭐 자금이 많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본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첫 이제 하나의 디딤돌을 놓으면 거기에 또 누군가가 디딤돌을 놓으면서 이 청년들이 좀 활기 있고 재미있고 좀 생기가 도는 그런 한국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은 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기도, 뭐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그건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청년 세대들을 우리 때와 다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그 과정이 참 힘들었는데 네. 지금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믿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 과정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면 이 청년들이 어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을 믿어주는 거. 한번 너희들 뛰어봐라 잘할 수 있다. 믿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어찌 보면 앞으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리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비난을 하고 싶은 뭐 어른들 관점에서 보면은 좀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예, 그렇죠.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독청년문화재단 이사장 박동천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좀 더 활발하게 교회나 사회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